이 영상에는 봉주도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또한 56년 전에 개봉한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스포일러도 있습니다. 이 영화들을 보지 않은 분들 가운데 해당 영화에 대한 어떤 정보도 원하지 않는 분은 재생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터 K입니다. 봉주도 감독의 기생충을 보는 동안 많은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봉주도 감독이 연출한 전작들이 떠올랐죠. 그리고 봉주도 감독도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김기영 감독의 한여가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온 후에는 56년 전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일본의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연출한 1963년작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에드 맥베인의 킹의 몸값이란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제목부터 기생충의 설정을 연상시킵니다. 이 영화에서도 인물들이 살고 있는 집의 위치와 형태가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한 사람은 언덕 위 높은 곳에 위치한 대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아래 오염된 물이 흐르고 집이 다닥다닥 붙은 곳에서 무더위와 싸우며 살고 있지요. 천국, 그러니까 대저택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 구두 제조회사의 임원인 곤도입니다. 구로사와 아키라의 여러 영화에 출연했던 미운의 도시로가 연기합니다. 곤도는 자신의 전 재산을 걸어 회사의 주식을 사들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사 내에서의 위치가 불안해진 그에게 이 계획은 성공해야만 합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마련한 돈은 5천만 엔.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탁금만 걸면 됩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남자는 곤도의 아들 준을 유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일까지 3천만 엔을 준비하라고 하죠. 그 말을 들은 곤도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들을 구하겠다는 생각에 주식을 사려고 했던 돈을 유괴범에게 주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때 집으로 아들 준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건 장난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유괴범이 납치한 아이가 곤도의 아이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아이는 바로 운전기사의 아들 시니치였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납치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된 곤도는 돈을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때 곤도가 겪는 내적인 갈등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결국 아내의 설득과 운전기사에 대한 연민으로 곤도가 돈을 내기로 결심한 후에는 형사들의 추적이 전개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핵심적인 테마는 이때부터 드러납니다. 천국과 지옥은 유괴범과 벌이는 두뇌 싸움을 그린 스릴러입니다. 사소한 단서라도 무시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추적하는 형사들의 모습이 돋보이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동시에 휴머니즘을 기반으로 한 인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유괴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다양한 풍경들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도쿄 요코하마입니다. 유괴범에 대한 추적이 시작되면서 영화는 당시 요코하마 곳곳의 풍경을 다양한 각도로 보여줍니다. 오물로 범벅이 된 개천, 빈민가의 공중전화 박스에서 보이는 언덕 위의 거대한 집. 당시 요코하마는 전쟁 후 진행된 산업화에 의해 난개발된 지역이 많았습니다. 기생충을 보는 동안 천국과 지옥이 떠오른 이유도 바로 이런 장면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기생충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비를 사치스러운 소비 행각 등의 설정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햇살을 고스란히 받고 살 수 있는 대저택,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 물이 차버리는 반지하 집으로 대비해 역시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으로 양극화된 현실을 보여주죠. 천국과 지옥에서 지옥의 풍경은 단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온갖 범죄와 다양한 문화가 뒤섞여 들끓고 있는 곳이죠. 마약 거래가 이어지는 댄스홀의 풍경을 보시죠. 댄스홀이란 이름만으로는 정의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곳은 일식뿐만 아니라 양식과 심지어 한국 음식도 판매합니다. 한국어 메뉴도 보이죠. 그리고 마약 거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바에나 있을 법한 뮤직바스트를 틀고 춤을 춥니다. 이 장면은 천국과 지옥 영화 전체에서 가장 센 에너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마약굴 장면도 잊혀지지 않을 지옥의 풍경입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마약 중독자들의 모습은 지금 보기에도 좀비나 다름없습니다. 곤도의 대저택에서 시작한 영화는 그렇게 요코하마 시내와 뒷골목으로 내려오면서 더 강렬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봉주도 감독이 기생충을 만드는 동안 천국과 지옥을 떠올렸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06년 한 상영회에서 봉주도 감독은 직접 천국과 지옥을 추천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당시 그는 살인의 추억이 일본에서 개봉된 후 한 일본 영화 제작사로부터 천국과 지옥의 리메이크 연출을 제안받은 적이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와의 맞대결에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해 거절했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리메이크하지는 않았지만 봉주도 감독은 결국 21세기 한국에서 천국과 지옥의 주제와 통하는 영화를 만든 셈이네요. 이생으로 기생충을 보다가 문득 생각난 영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